신입 변호사의 재판전 복장. 사실 지금 두 분도 배지를 안 하고 계신데 맞아요. 저희는 뭐 짬바가 있는데. 저만 믿으세요. 저만 믿으세요. 무조건 이깁니다. 아, 진짜 위험한 말이죠. 네. 신입 변호사가 출근 첫날에 혼자 상담을 한다. 1년 차가 안 되지 않았나요? 클라이언트가 사실 참지 않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굉장히 불쾌해하죠. 그런 얘기 많잖아요. 관상은 과학이다. 단정하기 좀 조심스럽긴 한데 전 관상은 과학이라는 100% 과학이라고 사이언스라고 생각하고요. 와, 로펌은 이렇게 고급스럽게 하는 데가 있나? 좀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제일 충격받았을 때는 뭐 면접을 갔는데 지하 주차장에 딱 주차하고 엘리베이터로 타러 갔는데 지하에서부터 에스코트를 해주시더라고요. 5손가락 안에 드는 아주 큰 회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법으로 보는 세상 이야기들 변호사들이 좋은 정재영입니다. 요즘 핫한 드라마가 있죠. 제가 사실 로스쿨 가기 전에 저는 미드를 좋아하거든요. 미드 중에서 저는 이제 보스턴 리걸이나 슈츠 법정물을 맞아요. 되게 좋아해서 이제 그런 걸 보다가 법조인의 꿈을 꿨는데 맞아요. 요즘에도 국내 드라마 중에 좀 비슷한 핫한 드라마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바로 그 네. 파트너죠. 이혼 사건을 거의 주된 주제로 하는 그런 드라마 맞아요. 같은데요. 예. 이 드라마가 사실 또 최윤아 변호사님께서 직접 경험담을 바탕으로 아마 작가를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뭐 저희들이 봤을 때 되게 새로운 관점이 많을 것 같아서 맞아요. 같이 보시죠. 네, 네. 좋습니다. 사실 그런 얘기 많잖아요. 관상은 과학이다. 지금 장나라가 탐정처럼 이제 의뢰인분의 행동, 옷차림을 보고 추리를 해줬는데 정말 그게 맞았어요. 변호사분들도 의뢰인이 오셨을 때 관상을 보고 하시는 행동들을 보고 뭔가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으실 것 같아서 네. 한번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관상은 과학은 또 맞는 것 같아요. 이제 봤을 때 저희도 말을 섞어보고 또 이제 하시는 액션을 좀 보면 우리 의뢰인이지만 좀 이거는 좀 거짓말이 아닐까? 좀 조심해야겠다. 이런 지점들이 있긴 하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적극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는데 또 무례하게 여기실 수가 있어서 얘기를 안 하면 또 법정에서 그런 사고가 터지는 경우가 간혹 있죠. 사실 저 장나라 배우님처럼 저렇게 단정하기 좀 조심스럽긴 한데 전 관상은 과학이라는 100% 과학이라고 사이언스라고 생각하고요. 맞아, 통계죠. 네. 비슷한 예로 보면은 딱 봐도 제 친구들 같은 경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주변에 봤을 때 너는 나중에 날 찾아올 것 같다. 친하게 지내야죠. 딱 그런 게 보이죠. 그런 측면을 이야기했지 않나 싶어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막 상담실도 엄청 크고 홀이 막 몇백 평 돼 보이더라고요. 법인차에 의전해가지고 법원에 출두도 이런 거 보면서 와, 로펌은 이렇게 고급스럽게 하는 데가 있나?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또 얘기해 드릴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왜냐면 제가 큰 로펌들을 좀 다녀보고 또 면접도 보러 가고 했을 때 느꼈던 거는 팩트이긴 해요. 정말 VIP 고객들을 위한 엄청 화려하게 꾸며진 회의실도 당연히 있고, 또 재판 갈 때 의전 차량이나 기사님 같은 경우도 당연히 있고요. 제가 제일 충격받았을 때는 모 법무법인 이제 광화문에 있는 거기 이제 면접을 갔는데 지하 주차장에 딱 주차하고 엘리베이터로 타러 갔는데 지하에서부터 에스코트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면접자인데 회의실까지 다 의전, 진짜 호텔처럼 의전해 주시고 나갈 때도 지하까지 저를 이렇게 모셔가더라고요. 근데 떨어뜨렸어. 아무튼 엄청나게 그런 맞아요. 고객에 대한 관리나 내부 구성원들에 대한 관리를 좀 많이 투자한다. 맞아요. 예. 5손가락 안에 드는 아주 큰 회사였습니다. 보통 이제 오대펌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들이 오는 뭐 회의실이라든지 뭐 인포 그런 리세션 같은 데는 정말 멋있게 넣어요. 삼성역에 있는 펌은 보면은 회의실이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회의실 멀리서 보면 이제 한강도 보이고요. 의뢰인들을 보여줄 위한 공간은 정말 잘 되어 있어요. 거기도 막 음료수라든지 아니면 펜 같은 것도 되게 고급 펜이 꽂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와서 이제 계약서에 서명하고 가시라고. 그런데 이제 굿 파트너를 보면은 이제 사실은 변호사들이 업무하는 공간마저도 되게 호화스럽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제 변호사들이 일하는 공간에는 정말 그냥 업무 효율을 위해서 딱딱딱 해두는 경우가 좀 있긴 있거든요. 또 다음 이사 갈 때 좀 저런 데를 가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럼요. 네. 인테리어가 너무 좋았죠. 맞아요. 신입 변호사가 출근 첫날에 혼자 상담을 한다. 1년 차가 안 되지 않았나요? 1년 차 신입 변호사가 클라이언트를 직접 1대1로 면담을 하는 거는 네. 정말 상상이 가나요? 저는 황흥 변호사님 대단한 것 같아요. 사실은 본인을 보고 온 의뢰인인데 야 너가 들어가 배당을 줬다? 사실 뭐 법인 입장에서도 상당히 리스키한데 클라이언트가 사실 참지 않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클라이언트가 누가 봐도 신입인 거 네. 알고 그러면 굉장히 불쾌해하죠. 그러면 맞아요. 네. 그리고 사실 저런 일은 현실에서는 없다고 봐요. 맞습니다. 네.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 줄 알고. 맞아요. 네. 네. 이거는 좀 무책임하죠. 저는 네. 판타지라고 생각해요. 갓 졸업한 로스쿨생들 보면 이제 교과서를 다 공부하고 나왔는데 이게 사건 절대 교과서대로 가진 않거든요. 그럼요. 물론 자신 있어 하는 건 이해하는데 그걸 그거 혼자서 진행한다? 안 되죠. 끔찍합니다.
그러면 다음 대사 저만 믿으세요. 저만 믿으세요. 이런 말 해보셨어요? 저만 믿으세요. 무조건 이깁니다. 아 진짜 위험한 말이죠. 네. 패기, 열정으로 포장이 되겠지만 네. 너무 무책임한 말인 것 같긴 맞아요. 해요. 그래서 네. 차은경 변호사님도 바로 이제 혼냈죠. 그렇죠. 네. 마치 이제 교과서대로 하면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증거 없어? 내가 이겨. 저만 믿으세요.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나중에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그러면 상대 측에서 지게 됐을 때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충분히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런 케이스가 사실은 꽤 많아요. 네. 이제 나만 믿으라 해서 했는데 결과가 너무 안 좋았을 때 의뢰인 입장에서 사실은 너무 큰 배신감을 느끼죠. 그래서 변협에 진정이 올라오는 사건들을 그렇죠. 보면 그러한 유형들의 케이스들이 좀 많긴 합니다. 멱살 잡히죠. 그쵸? 이긴다면, 네, 돈 네. 받아낸다면. 죄송합니다. 네. 시읒, 뭐 석식 카드. 네. 이렇게 누가 봐도 이거 진짜 정황상 그건데 또 정말 억울했던 사건들 이런 경우가 있나 좀 궁금했었거든요. 아 근데 그렇긴 해요. 이게 저희가 전지전능한 신이라면 이렇게 저 위에서 바라보면서 이 진실을 다 알 텐데 사실 애매모호한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이번 그 극 중에서도 정말 웃기게 희화화됐지만 이게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장난식으로 속식 카드 가져오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의뢰인의 말을 믿어주고 그게 진짜일 수도 있으니까 좀 대변을 해주는 게 어쩔 수 없는 면모도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의뢰인 말이 이게 맞네? 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은 신입 변호사의 재판 전 복장, 배지라든지 사실 지금 두 분도 배지를 안 하고 계신데 맞아요. 저희는 뭐 짬바가 있는데 그게 군대처럼 막 그렇게 막 상말에 뭐 무슨 모자 꺾어라. 모자를 꺾고 그런 건 없는데요. 거의 배지는 사실은 1년차 때만 맞아요.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복장이 이제 다 뭐 네이비라든지 뭐 블랙, 어두운 계열이죠. 최대한 단정해야 된다라는 거에 갇혀 있어서. 맞아요. 근데 심지어 이제 좀 연로하신 변호사님이 뭐 타이도 없이 법정에 들어갔는데 이제 재판부에서 그래도 변호사님 타이는 하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도 들어봤어요. 맞아요. 재판장에서는 그 타이나 이런 뭐 복장에 대해 그렇죠. 되게 엄격하게 판단하는데 네네네. 근데 요새 진짜 MZ 변호사님들 많아지셔서 그런지 이게 법정 가면 되게 뭐랄까 패션쇼 같은 느낌을 가끔 받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있죠, 상상도 못하는 있죠, 내가 있죠. 꼰대인가? 네. 아니 진짜 이거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다음 코멘트가 이제 만능 열쇠죠. 아. 다음 기회까지 네. 제출하겠습니다. 이게 진짜인지. 네. 근데 이거는 진짜 필수 불가결한 치트키인 것 같아요. 맞죠? 맞아요. 그 자리에서 잘 모르는 걸 어버버 대답을 해야지라고 하는 것보다는 다음 기회까지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뭐 만능이죠. 네, 왜냐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상대방 변호사님이 잘 모르는데 이상한 소리를 하면 바로 손 들고 얘기하죠. 이거 조서에 기록해 주세요. 맞아요. 네, 왜냐면 조서에 남겨버리면 네. 그게 돌이킬 수가 없는 상황이 맞아요. 되는 거거든요. 네. 또 의뢰인한테 물어보고 결정해야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 다음 길까지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맞아요. 네,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그거 이상 없죠. 많죠. 네. 여기에 또 추가로 하나 더 하자면은 저만의 팁인데 약간 굽신굽신이 필요해요. 죄송한데 다음 기회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이러면은 재판부에서 그럼요. 조금 더 스무스하게 네, 뻣뻣하게 하면 안 되죠. 무조건 이렇게 숙이고. 약간 숙이고 이렇게 약간 손을 빌 순 없으니까 다음 기회까지 제출하겠습니다 하면 재판부에서 허허 그러세요. 넘어가는 게 있죠. 아무래도 판사분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그다음 이제 몰래 녹음한 음성 파일 진짜로 제출. 이거 진짜 황당했어요. 저는 보고. 뭐 달리 말하면 대담하고 몰라서 용감하다. 이게 보면 극 중에서도 상대방 변호사님이 이거 통비법 위반 아니냐 증거 그쵸. 능력 없다 바로 이렇게 캐치하죠. 하시는데 한유리는 저는 처음부터 대화 당사자로 참여했고라는 이제 항변을 하죠. 나름 뭐.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아무리 봐도 네. 이건 통비법 위반에 해당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왜냐면 대화도 단절돼서 혼자 화장실에 변기칸에 앉아 있다가 가족들이 나중에 들어와서 자기네들끼리 하는 대화를 네. 이때다 싶어서 네. 이제 녹음한 거니까요. 맞아요. 이게 통비법이 위반이 되면 이 드라마는 여기서 끝났죠. 그렇죠. 징계를 먹고 맞아요. 변호사 자격이 날아가고. 맞아요. 이게 왜냐면 통비법이 네. 무서운 게 1년에서 10년 이하의 징역이라서 벌금형도 없고 특히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나오면 일단 무조건 자격 정지. 맞아요. 그리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2년 뒤까지 자격 정지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유리 변호사는 진짜 자기 라이센스를 걸고 이런 한 행동을 한 거죠. 거죠. 예.
이제 더 이상 화면 착 끝나고 이제 시즌 2. 하나- 이 통비법 관련해서 네. 쟁점이 또 재밌는 게 있는데 올해 특히 또 재밌는 판결들이 많이 나왔어요. 많죠. 네.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주호민 씨의 그렇죠. 사건도 네. 있고 주호민 씨 사건에서는 특수아동의 그 상황이 인정이 네, 돼서 맞아요. 바로 앞에 있었던 대법 판결과 완전 뒤집는 또 판결을 냈죠. 네. 그게 이제 불법? 불법 녹음에는 해당하지만 위법성이 조각된다 맞아요. 라고 해서 네. 이거는 증거 능력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굉장히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고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분명한 이제 불법 감청이다. 그래서 맞아요. 증거는 못 쓰는 게 원칙이다. 다만 뭐 아기가 뭐 특수한 아동이고 뭐 특수 상황이니까 이거는 위법성 조각해서 인정해주겠다. 맞아요. 하는 거죠. 예. 또 그것도 있지. 이혼 사건에서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가지고 스파이 앱을 깔았어요. 맞아요. 그 통화 증거 수집하죠. 녹음 같은 걸 다 빼돌려서 이제 증거로 냈는데 이게 불법 감청이다라고 맞아요. 해서 증거 능력이 하나도 인정 안 됐던 맞아요. 네, 그런 예. 판결도 있었죠. 그럼 증거 수집 어떻게 해야 되지? 화이팅! 그럼 이건 이제 기일이 끝나고 법정 밖에서 아, 상대 이제 맞아요. 의뢰인한테 이제 욕바가지를 먹고 그럼 실제로 그 초기에 이런 일이 있으셨는지 좀 궁금했어요. 재판 변론이 끝나고 상대방 의뢰인에게 이제 멱살 잡혔다 뭐 큰 한 소리 듣는다는 사실은 변호사로서의 뭐 상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너무 잘했으니까. 내가 얼마나 잘했으면 맞아, 상대방이 맞아. 이렇게 빡쳐서 나한테 이렇게 했겠느냐라고 할 정도로 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변론하고 이제 나갈 때 이제 좀 이렇게 시간차를 두고 나가야 되는데 이제 초년 차일 때 이제 그냥 우르르 나가니까 맞아요. 상대가 삿대질하죠. 너 그러려고 공부해서 변호사 됐냐? 종종 그런 난감한 그렇죠.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한번 법정에 그냥 하루 종일 있어 보면은 저런 일 정말 많이 볼 수 있어요. 네. 맞아요. 실제로 이 드라마가 장나라는 약간 극T, 그다음에 신입 변호사는 극F 그렇게 어, 약간 맞아요. 이야기를 이끌고 가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제가 느꼈을 때 장나라는 초창기에는 이렇게 몰랐겠지만 아무튼 점점 이렇게 닳고 닳아서 그렇게 됐을 수도 있지 않을까. 또 다른 불륜 사건이죠. 캠페인을 가서 바람을 피는 이런 막장 같은 이야기 실제로 어떤가요? 아, 근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혼 드라마나 이혼 만화에 나오는 것들은 정말 순한 맛이다. 실제는 진짜 그렇죠. 이게 네. 맞아? 라고 생각이 드는 사건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네. 최윤아 변호사님도 그런 사건을 여러 가지 웹툰화했고 지금 작가로 썼는데 본인 해서 할 수 있는 내용만 안에서 하는 거고 제가 다 쏟아낼 순 없지만은 진짜 네. 세상은 정말 창의적이에요. 증거랍시고 그 속옷을 가져오더라고요. 변호사님 이거 조사해 주세요. 이거 뭐 남편 속옷인 거. 그래서 다른 일을 뭐 비일비재하다.